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SJ 양님께서 또 월말을 맞이하고 또 다양한 저희 시사인 기자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다정한 연대의 말씀을 슈퍼챗으로 쏘아주셨습니다. 감사하다라는 인사와 함께 첫 번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작가 신인규 핫 데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네,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했다고 한 발언 등이 이 자신의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이 정부 여당에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회로 와서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필 기정 아니겠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사법 리스크를 한시름 덜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10일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죠. 원래 위증교사 혐의가 좀 더 위험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판결을 두고 이제 여야 정치권이 각기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님도 또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라고 했고요. 또 정성호 의원도 정의로운 판결이었다라고 하면서 반색하는 모양새였고요.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11월 15일에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기를 바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법조인이신데요. 우선 이번 1심 판결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은 이재명 대표에 관한 위증 교사 지금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온 거고요. 이번에 그 본범이라고 하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죄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만 보면 이 지금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라는 두 가지 고의가 다 성립이 돼야 이제 위증교사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둘 다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그렇게 봤고요. 지금까지 그 위증교사의 혐의로 나오는 무슨 뭐 변론 요지서를 넘겨줬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재판부가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그 방어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 그러니까 통상의 범위 내에 있어서 위증교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면서 이제 무죄를 낸 건데 저는 이제 재판부의 의도를 좀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는 상당히 과도한 수사 내지는 검찰권의 편향된 행사를 끊임없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또 추가 기소까지 돼서 사실상 뭐 재판연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 이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그래도 사법부가 좀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거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법조인이시면서 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사실 해당 판결의 정치적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 그리고 야권의 구도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검찰권의 무도한 행사라는 기존의 주장들에 저는 힘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안에서는 유죄가 나오니까 이제 사법부를 지켜세우고 상당히 좀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동일한 사법부가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존중하지 않을 길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그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 관련된 논란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 행태 그리고 검찰권의 편향된 행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균형 있게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저는 정치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다양한 정치인들을 모셨거든요. 박수현 의원 그리고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단계 논란 한동훈 당대표 끌어내리겠다는 것. 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비공개에선 이걸로 고성까지 있었다라는 말이 있죠. 네,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언론에서 팔동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라고 이 최고위에서 언급을 하자 한동훈 대표가 발언을 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맞받았는데요. 이 해당 기사는 채널A 보도로 이 친한계에서는 허위 사실로 이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서 당 차원 고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그런 기사가 났다 이렇게 재반박을 하자 한 대표가 다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이 한숨을 내쉬는 장면이 공개 석상에서 포착이 된 건데요. 이후 이루어진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친한계와 친윤계가 충돌을 하면서 고성도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여당에서는 몇 주째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들끓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주에 이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 1068건을 모두 살펴봤는데 이 문제가 될 만한 게시글은 한동훈 명의 12건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글은 대체로 이 개인적 의견 표명 수준이고 법적 제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제 가족 명의로 된 글도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이제 사설 같은 내용이고 도를 넘지 않는 정치적 표현이었다라고 하면서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는 익명 게시판에서 무조건 색출하라고 이런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대표를 흔들어 보겠다는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친윤계에서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등장하지 않았던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의원도 SNS에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건가 안 썼다는 건가 매사 똑부러진 한 대표가 어디로 갔나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연일 런동훈에 이어 한 가름으로 이제 불릴까봐 안타깝다. 그리고 뭐 화내고 성질은 내지만 가족이 아니다. 이 6글자는 절대 말을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법률자문위원회가 아무리 어떤 발표를 내더라도 지금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은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 질문이라 하면 국민의힘의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특정 시기에 모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글의 시점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글이 다수가 올라왔는데 그 글들의 성향이 전반적으로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논조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법률자문위원회는 그런 그 의혹의 핵심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는 그럼 뭐 어느 정도만 확인이 됐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자라는 정도의 입장만 내고 있기 때문에 전 상당히 좀 부실한 입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게 자기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계략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는 하지만은 만약에 가족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이 사안을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 문제다. 그리고 심지어 도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고소고발을 해야 될 사안이고 도용이 아니라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임의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만약에 썼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한동훈 대표 쪽에서 뭔가 해명을 하거나 밝혀야 될 사안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안이 더 커지는 면은 부인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 친윤계에서는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 손 좀 봐야겠다라고 좀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당원 게시판 논란이 터졌고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처리하는 한동훈 대표의 굉장한 그 갈짓자 행보, 우왕좌왕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울고 싶은 사람들 뺨 때려주는 격으로 이 친윤들에게 상당한 그 활동력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열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좀 끝을 맺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해결이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가족인지 아닌지를 밝힐 때까지 밝히거나 아니면 거치가 정리되거나. 한동훈 대표 거치가 그렇죠. 정리되거나. 그러니까 저는 거치까지도 간다고 보는 게 당대표 측 사퇴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방안으로 시작은 됐으나 지금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는 권력 투쟁의 소재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오늘 그 김민전 최고위원도 최고위 상태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당대표에게 뭐 소위 말해 들이박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 혼자만의 독단적 그 활동은 아니고요. 뭐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경원 의원까지도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저는 강하게 흔들리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전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일본 뒤통수 맞은 윤석열 외교. 네, 어제 일본에서 열린 사도강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 불참했죠? 네, 일본 측 대표인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력이 알려지면서 이를 뒤늦게 파악한 한국 외교부가 행사 하루 전에 이 전격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이날 행사는 이제 사도강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한국이 동의하면서 이 조건으로 내건 행사였는데 이른바 반쪽짜리 추도식이 됐습니다. 이 논란이 된 이쿠이나 정무관은 내빈 인사에서 이 1940년대 우리나라 전시 중 노동자 정책에 기초해서 이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뭐 강제 노동이라던가 불법성에 대한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사과나 유감 표현도 없어서 오히려 자축 행사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교부는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이 충분치 않아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오늘 자체 추모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추도사에 반성을 담아달라는 요구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역시 최고위에서 해방 이후에 최악의 외교 참사다 이렇게 지적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외교 대참사다, 속상하다, 굴욕을 굴욕인 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경고하기도 하고 비판도 했었는데 결국 좀 예고된 참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오늘자 보시면은 거의 모든 신문에서 다 사설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예견된 참사인 건 맞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쓰면서 어떠한 뭐 전략이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성과에 좀 집착하면서 당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미국과 또 일본에 대해서도 기시다 정부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국들 다른 진영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올인 외교를 할 때는 모르겠으나 이제 와서 그 잘못된 후과들을 누리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윤석열 정권이 많은 외교 행위를 할 텐데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전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안에서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나 트럼프 정부가 이제 북미 대화를 더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통미봉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스스로 우리의 지렛대를 부셔버리는 전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휴대전화 교체가 쇄신책. 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새 휴대전화 개통했다 이렇게 밝혔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한 말인데요. 지난번에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을 말하는 건데 당시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저도 휴대폰을 바꿨어야 했다. 임기 초부터 주변에서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휴대폰으로 전해져 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적 연락을 통한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번 휴대전화 교체가 그러한 쇄신책이라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휴대전화 교체를 구실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기존 휴대전화를 수사가 진행 중인 공수처에 자진 제출을 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이제 인적 쇄신, 이른바 김건희 라인에 대한 이 쇄신 요구가 더 큰데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강기훈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을 하고 또 강훈 전 정책홍보 비서관도 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한 것을 제외하고는 좀 미진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해서 이 검증 절차에서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시기는 보다 유연하게 봐달라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한겨레가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이 초청 명단을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이 700여 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단보다 100여 명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를 포함해서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의 핵심인 21g 김태형 대표 그리고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자들도 김건희 여사 초청자 명단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댓글창에 나도 얼마 전에 휴대전화 바꿨다, 쇄신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도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쇄신 당하고 싶다라는 식의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곽오신 기자 그리고 임경빈 작가와 함께 방송했을 때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바꾼다고 했지 번호 바꾼다고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정말 연락을 안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제기하시던데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쇄신이라는 말은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그 혁신을 말하는 건데 이건 정말 때밀이 수준의 쇄신을 말하는 거고 이 정도 변화를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 때야 뭐 일주일마다 생겨서 미는 건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신경영 선언 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삼류된다 이러면서 상당히 그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배우자를 바꿔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무슨 물리적인 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의 행태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변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우자만 행태가 바뀌면 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수신제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신제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치국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가장 쇄신의 징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 이걸 받으면 국민들께서 쇄신하는구나. 본인도 수사받는구나.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당연한 걸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에 관한 본인 부부에 관한 특검을 저는 군말 없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쇄신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변호사님이 때밀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댓글창에 쇄신이라고 쇄신 아니고 때밀이의 예. 쇄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쇄신사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때미는 거 있는데 정도로는 안 됩니다. 뼈를 깎는 네. 고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쇄신 vs 쇄신 이렇게 댓글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저 신인규의 원샷 원킬이라고 저희 화제의 코너 있지 않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꼽은 이번 주에 정치권 사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망원경으로 어디 호텔이 하나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기 호텔에서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가장 그 메인에 보이고 있고 그 뒤에 있는 분들로는 이제 나경원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현재 당내 위상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지금 상당히 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 11월 2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금 56회 국가조찬 기도회에 가서 예, 있는 맞습니다. 사진이죠. 예,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조찬 기도회장에서 지금 만난 그 장면인데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좀 외로워 보이고요. 지금 뒤편에 있는 원조 친윤과 또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신 친윤이죠, 이분이. 최신 친윤이고 또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친윤은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표면상으로는 당내 게시판 논란으로 좀 궁지에 몰려 있지만은 저는 좀 근본적인 리더십의 실패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경선 당시에 네.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그 소위 말하는 토론에 좀 경박한 태도를 가지고 뭐 나경원 대표에 대해 가지고 무슨 폭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나경원 대표도 좀 앙금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그게 경선 이후에도 좀 인간적인 관계에서 좀 회복되기는 매우 어렵지 않았나.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서 윤석열 정권의 그 권력과 맞서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민심을 등에 업어 해야 되는데 민심을 등에 업는 것도 실패했고 예. 또 당내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본인의 우군을 확보하는 것도 좀 실패했기 때문에 이 당내 게시판 논란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가벼워 보이는 논란 속에서도 이 리더십의 아주 그 핵심부까지 타격을 받는 그런 장면을 좀 연출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이거는 리더십의 실패다. 좀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다 끝까지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일찍 조기에 사퇴를 하든지 만약에 직을
유지하더라도 전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힘들다. 식물 대표로 연명만 할 뿐이지 전 당대표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 책임을 다하기에는 이미 입지 자체가 저는 상당히 약화돼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김영하 기자가 알려주시겠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하겠다 밝혔는데 이재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피고인 김땡땡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피고인 김모 씨가 이제 위증했다고 판단을 하여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 교사의 범위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검찰의 입장이 나오긴 했네요.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마 그 정치적 기소라는 그 스탠스를 아마 윤석열 정권 끝까지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아마 검찰 조직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 검찰이 스스로 좀 느끼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검찰이 검찰청법 4조 3항에 나오는 검찰의 그 본연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정치적 중립도 들어가는데 저는 그것들을 다 어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이 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개혁의 누구보다 진심인 신인규 대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12월 25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김은재 인터뷰 코너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수현 의원,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